여러분, 뱅크런으로 빠진 돈들은 결국 어디로 들어갈까요? 이걸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최소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실 수 있습니다. 결국 글로벌 자본이 들어가게 될 다음 투자처는 Morgan lays out what could happen to Ethereum's staking ratio.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리서처 송새벽입니다. 현재 시간 오후 5시 32분, 오늘 3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거시경제 섹터 영상 준비했습니다. 자, 어제 영상을 통해 조정 관점을 말씀드렸었고, 오늘 영상에서는 자세한 금융시장 상황을 포함해서 글로벌 자본이 어떤 움직임을 예고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영상 업로드 드린다 말씀드렸었죠. 오늘 자세히 관련 이슈들을 살펴보고 가장 메인 이슈인 은행권의 파산 사태가 불러올 파장에 대해서 제 의견을 전해드리면서 현재 시장 상황이 어떤 국면을 지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는 영상 준비했습니다. 텔레그램에도 입장을 하셔서 영상 외적으로도 관점들 정보들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전해드리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현재 금융시장에 전제된 리스크는 고강도 긴축으로 인한 은행 파산 이슈를 빼놓을 수 없는데, 위기에 빠진 CS, 크레딧 스위스를 스위스 최대 은행인 UBS가 전격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스위스 국립은행은 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긴급한 상황인 만큼 UBS가 CS를 인수했다 발표했습니다. 167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유럽 최대 은행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과거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지나면서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한 사태를 기억을 하실 텐데, 영화 빅쇼트로도 유명한 사건이죠. 그런데 이 CS는 리먼 브라더스보다 2배가량 큰 규모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CS가 무너지게 되면 엄청난 체계적인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경각심에 금융당국과 시장이 긴밀한 협력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CS는 작년부터 유동성 문제가 상당히 주목을 받았었고, 최근 SVB 사태에 이어서 크레딧 스위스에도 치명적인 재무적 결함이 있다는 소식에 미국의 은행권 리스크가 유럽까지 전유될 수 있다, 시스템적인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히 증폭이 됐었고, 스위스 금융당국은 이런 CS의 문제가 금융위기로 전환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개입하면서 스위스 금융당국의 개입으로 두 은행의 합병을 적극적으로 끌어낸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전 거시경제 섹터 영상에서도 언급을 드렸듯 이번 SVB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을 비롯한 미국 은행의 연쇄 도산의 이유는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에 기인한 사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금리를 올릴 수 없다는 금리 동결에 대한 의견도 나오고 있고, 다음 5월 FOMC에서는 금리 인하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연준은 긴축적일 수 없다는 시장의 기대 심리인 것이죠. 자, 또한 미국에서는 미 재무부가 직접 워렌 버핏과 접촉을 하면서 구원투수로 나서줄 수 있냐는 제안을 한 것으로 현재 상황을 볼 수 있고, 즉 정부가 은행을 살리려 한다. CS 또한 금융위기를 막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금융당국이 직접 나서서 60억 달러 보증 조건으로 UBS의 인수합병을 이끌어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또 주목해야 할 점이, 애초에 UBS가 먼저 제시한 금액은 10억 스위스 프랑이었습니다. 현재 프랑과 달러의 페리티는 1대1 가치 수준으로 원화로 환산을 했을 때 100원 차이가 조금 안 되는 수준인데, 아무튼 10억을 제시했다가 30억에 인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UBS도 금융당국의 개입으로 매입은 했지만 탐탁지 않은 상황이고, 또한 애초에 시총 자체는 10억, 30억을 훨씬 넘는 수준입니다. 부실한 재무 상태인 게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즉, 은행이 믿을만하지가 못하다. 게다가 중국 인민은행은 지준율을 낮추면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산시장의 상승은 유동성의 상승을 필연적으로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연준은 긴축적일 수가 없고, 정부에서는 은행을 살리려고 노력은 하지만 줄도산 사태가 가시화가 되고 있고, 금융주는 떨어지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오르고 있습니다. 자, 더 쉽게 말해서 돈을 맡기는데 은행이 불안하면 어떻게 될까요? 답은 비트코인 뿐입니다. 이번 사태로 금융주들이 폭락을 하는 동안 금값이 오르고 비트코인도 커플링을 이루면서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뜻밖의 수혜라 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비트코인은 이런 사태를 대비해서 설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기축통화인 달러의 위상까지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부의 가치 저장 수단입니다. 그에 발맞춰서 지금 대형 글로벌 투자은행인 블룸버그의 수석 전략가는 은행의 실패로 인해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매입하기 시작할 것이라 발표를 했습니다. 근본적인 시장의 패러다임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차트적으로도 앞서 어제 영상에서 살펴봤듯 파동적인 해석이 조정으로 감정주기 프랙탈 관점상 드나이얼 구간에서 엔사이어티 25.2K 지지를 리테스트하러 가는 과정과 부합하는 흐름을 갖는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지지 테스트 이후에는 리터닝 컨피던스까지 큰 상승을 보일 것이라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어떤 매크로적인, 예를 들어 고강도 긴축이 더욱 가시화되면서
유동성 문제, 높은 금리 수준, 이런 악재에 따라 투자시장이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인다든지 금리 인하 시기에 최저점을 기록한다든지 이런 맥락은 따라가겠지만 결국 어떤 가치를 저장하는 화폐로서의 비트코인의 역할은 오히려 부각이 될 수 있고 불을 담는 장치로서 점점 점유율을 높인다. 글로벌 자본이 비트코인으로 이동하는데 그 시작점을 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 고정 댓글 텔레그램에 입장을 하시면 영상 외적으로도 실시간으로 정보들, 관점들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좋은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리서처 송새벽이었습니다.